장 보러 가기 두려운 분들, 저녁 메뉴가 고민인 분들,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할지 걱정인 당신에게 추천해드리는 시간, 밥상 차려주는 남자 이동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주 날씨 너무 추워요. 오늘 특히 춥던데 어떠세요? 그쪽 더 춥죠? 아, 네, 너무 춥습니다. 입춘이라고 하는데 입춘이 아닌 것 같아요. 듣기로 7년 만에 가장 추운 입춘이라고 하는데 아, 일주일 내내 춥다고 합니다. 저 건강 추위 너무 조심하세요. 많이 타거든요. 뭐 결혼한 새신랑한테 이렇게 저 추워요. 아니 근데 정말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옆구리까지 시리네요 진짜. 뭐 아, 덜 추우시죠? 네, 저는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행복함이 목소리를 통해 또 전해집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어쨌든 뭐 물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물가에도 사실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전통시장은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품목의 수요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단기간 내 가격 변동이 잦은 채소를 제외하면 가격 변동은 크게 없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채소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채소류는 대다수 품목이 수요 감소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던 오이류 그리고 미나리 가격이 내렸는데요. 네. 청오이, 백오이 모두 한 개 1,50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렸고요. 또 미나리는 1kg 2만 원에서 13,000원으로 크게 내렸습니다. 또 명절 이후에 수요가 크게 줄어든 버섯류와 고추류 가격도 내렸는데요. 버섯류에서는 새송이 버섯이 한 근에 5,000원에서 3,000원으로 느타리 버섯이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추류에서는 풋고추가 한 근에 6,000원에서 5,000원으로 꽈리고추가 한 근에 7,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명절 때 좀 저렴하지. 참. 명절 때 엄청 비싸더니 명절 지나니까 물가가 좀 빠르게 내리네요. 아쉽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가격이 오른 채소류도 있나요? 아, 네. 한 품목이 있었는데 네. 한파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또 작업량이 줄어든 열무 가격이 올랐습니다. 열무. 네. 한 단에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는데 무엇보다 열무는 30도 전에 온도에서 잘 자라고 또 0도까지는 냉해를 입지 않을 만큼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채소거든요. 그런데 최근 영하권 날씨가 지속된 탓에 생육이 부진하고 냉해를 입어 상품성이 훼손된 경우가 많아서요.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열무를 제외한 대다수 채소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는데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림세가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파지만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좀 풀릴 것으로 보여서 뭐 내림세가 길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서 채소들 가격이 좀 많이 걱정됐었거든요. 그래도 명절 후라서 그런지 가격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이어서 수산물류 가격도 볼까요? 네, 수산물류에서 낙지 가격이 올랐는데요. 네. 낙지는 보통 당일 조업 상황이나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거든요. 근데 최근 한파와 설 연휴로 조업을 쉬는 어민들이 많은 가운데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었는데요. 명절이 지난 지금도 매서운 추위가 지속된 탓에 조업을 복귀한 어선들이 적어서 어획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지난주 한 코에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었는데 이번 주에는 25,000원까지 가격이 한 차례 더 올랐습니다. 5,000원씩 막 오르네요. 네. 그리고 다른 수산물류 가격도 한번 살펴보면 고등어 한 마리에 7,000원이었고요. 대구 한 마리에 3만 원, 생태 한 마리에 13,000원이었습니다. 일단은 낙지 가격이 지난주에도 5,000원씩이나 올랐네 싶었는데 이번 주에도 또 거기에서 5,000원이 더 올랐다. 얼른 조업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가격이 좀 내렸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설이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 12일이 대보름입니다.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보름과 관련된 품목들 가격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보름 하면 오곡과 부럼이죠. 또 곡물류와 견과류에서 몇 가지 가격을 살펴보면 잦은 변동이 있는 품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아직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보름에는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5가지 곡물을 섞어 만든 오곡밥을 만들어 먹는데 네.
일반적으로 쌀이나 찹쌀, 팥, 사조, 수수, 검은콩 등을 사용하지만 지역에 따라 재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음. 가격을 설명드리면 쌀은 8kg에 2만 원, 찹쌀은 8kg에 32,000원이었고요. 붉은 팥, 적두는 한 대에 16,000원, 차조는 한 대에 10,000원, 수수는 한 대에 6,000원, 검은콩 한 대에 7,5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왜 설 연휴 기간에 지역의 로컬 푸드에서 세일을 한다는 거를 할인 행사 한다는 거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 가서 쌀 세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좀 쟁여뒀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예, 그때 30%씩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좋은 정보 얻고 많이 또 쟁여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곡물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보름 하면은 부럼 얘기도 해주셨는데 부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럼 딱 깨물어야지 또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데 관련된 견과류 가격도 살펴볼까요? 네, 불원과 관련된 견과류는 대표적으로 호두, 밤, 땅콩과 그쵸. 같은 견과류가 있죠.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불원깨기란 풍습이 있는데요. 견과류를 1호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풍습이죠. 음, 그래서 가격을 살펴보면 호두는 한 대에 12,000원이었고요. 네. 땅콩 한 대에 14,000원, 밤은 한 대에 8,000원이었습니다. 음. 앞으로 대보름이 가까워질수록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도 일시적이지만 조금 변동이 오름세로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리 가격을 알고 변화되는 가격과 비교해서 좀 더 알뜰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일류 살펴볼까요? 이 명절 연휴 때는 과일 가격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거든요. 네, 이 시기에는 저장 상품이나 아니면 하우스 재배 품목이 많아 가격 변동이 잦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과일류에서도 아쉽게 그 높았던 가격이 변동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과는 한 개에 6,000원, 배는 한 개 9,000원이었고요. 딸기는 한 팩에 9,000원,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2kg에 15,000원이었습니다. 음, 또 토마토도 5kg에 18,000원으로 아직 가격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높은 가격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특히나 사과와 배가 아직 비싸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축산물류 가격도 볼까요? 네, 축산물에서도 가격 변동은 없었는데요. 연휴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등으로 인해 최근 소비가 둔화된 탓에 가격이 쭉 동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음, 소고기 중 등심은 한 근에 78,000원, 국거리용 양지는 한 근에 33,000원이었고요. 네. 돼지고기는 목살이 한 근에 14,000원, 삼겹살이 한 근에 1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또한 그 고병순 조류 인플루엔자로 계속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직은 1kg 한 마리 기준 6,000원으로 가격이 동결이었습니다. 이번에 확산됐던데. 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아직까지는 동결을 유지하고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확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사료값, 축사 관리, 유통비 이게 이제 유가랑 환율 변동에 따라서 조금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 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가격 추이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일단은 축산물류에서도 가격 변동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 하지만 소비가 둔화됐다고 하니까 생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어물류 가격도 살펴보죠. 네, 건어물류에서는 재래김이 한 속에 15,000원, 파래김이 한 속에 12,000원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고요. 네. 멸치는 상품 기준으로 이제 일반 멸치가 1.5kg 한 상자에 3만 원, 다시 멸치가 똑같이 3만 원, 그리고 죽방 멸치가 4만 원이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김은 아직 마른 김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대보름을 앞두고 다양한 품목의 가격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2의 캐릭터, 우리 팀장님의 제2의 캐릭터 밥차남을 모셔볼 시간입니다. 뾰로롱. 자, 네. 그러면 밥차남 이동훈 팀장님, 제철 식재료를 추천해 주실 차례인데요. 오늘의 추천 식재료는 뭡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대보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곡을 준비했습니다. 오곡? 네, 정월 대보름이나 많이들 드실 텐데요. 네. 오곡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으로 사용되는 쌀, 그리고 뭐 찹쌀, 팥, 사조, 수수, 검은콩 등 중요곡식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죠. 그죠? 근데 지역이나 집집마다 오곡밥을 만들어 먹는 스타일도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보름이 예전에 뭐 농경사회 이럴 때는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지내기도 했을 맞아. 만큼 중요한 명절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흔히 달맞이 하는 날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날에는 오곡밥, 무럼, 약밥 이런 것들 드시면서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만큼은 오곡밥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이 기회를 빌어서 동기분들은 다가오는 정월 대보름에 고소한 오곡밥 꼭 챙겨 드시고 가족들과 보름달에 이루고 싶은 소원도 빌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곡밥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오곡에는 특히나 영양소도 풍부하잖아요. 색깔도 빛깔도 참 예쁘고요. 오곡의 효능은 어떤 게 있나요? 네, 5가지 곡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그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많이들 사용하시는 찹쌀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변비와 설사를 예방하고 또 소화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조는 신진대사와 성장에 꼭 필요한 바이오틴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좋다고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한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콩에는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시력 보호와 백내장 예방에 효과적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를 막는 효능도 있다고 하죠. 특히 검은 콩에는 모발 건강을 지키는 시스테인이 들어있어 탈모 예방에도 그렇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검은 머리도 납니다. 맞습니다. 속살입니다만. 네. 네, 이렇게 오곡에는 평소 우리가 일상에서 챙기기 힘든 영양소가 다양하게 있어서 정월 대보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즐겨 먹어도 좋은 건강 식단입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음식, 조리법, 뭐 어떤 음식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밥차남한테 물어봤을 때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유 청년이 요리 잘하네 이런 반응이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네. 어머님이 요리 연구가십니다. 이걸 밝히고 나서부터 요리 연구가님의 자제분은 다르십니다. 이런 반응으로 바뀌었어요. 자, 오늘도 저희가 한번 요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요리를 해야 될까요? 이 오곡으로 하는 요리들. 특히 오곡밥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오곡밥이 있는데 뭐 주요 재료는 맵쌀이나 찹쌀 그리고 조, 수수, 팥, 검은콩 이제 소금인데요. 지역에 따라 재료가 다른 건 이제 취향이나 체질에 맞게 잡곡이나 오곡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는 밥솥으로 쉽게 오곡밥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오곡밥은 백미와 달리 충분히 불리잖아요. 뻑뻑하거나 텁텁함을 맞아. 느낄 수 있으니 충분히 불려주셔야 잘 익고요. 또 밥솥에 충분히 불린 재료 모두 다 넣고 재료가 잠길랑 말랑할 정도로 밥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잠길랑 말랑. 여러 종물의 곡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충분히 불리는 게 중요하다. 요거 별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적당한 양의 소금을 첨가하는 건데요.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밥맛 자체가 풍부해지고 곡물 자체가 갖고 있는 감미가 더욱 살아나기 때문에 좋은데 물론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 그렇죠.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소금으로 곡물 자체의 단맛을 끌어내기 위한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이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평소에는 몇 큰술 막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적당한 양.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소금 약간만 넣고 오곡밥을 지으면 훨씬 더 맛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곡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요리는 뭐가 있습니까? 네, 다음은 이제 부드럽고 고소한 오곡 라떼 준비했는데 그거 커피숍에서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그런데 이거를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팥을 제외한 콩, 수수, 조, 기장, 우유, 꿀, 얼음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바짝 말린 잡곡들을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 약불 상태에서 하얀 연기가 조금 날 정도로 천천히 볶은 후에 식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이 가루를 준비하면 되는데 여기서 팥을 왜 뺐느냐? 그러면 팥은 좀 쓴맛이 있기 때문에 삶은 찬물은 버리고 알갱이가 약간 터질 정도로 삶은 후에 말려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잡곡가루와 우유, 얼음, 꿀을 블렌드 모두 함께 넣고 갈아주시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긴 한데 그러면 고소한 오곡라떼가 완성되지만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간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진님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오곡 파우더가 사실 시중에서 파는 재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믹스 커피랑 뭐가 달라요? 건강엔 좋겠지만, 예. 네. 이렇게 파는 것도 있다. 오곡 파우더 파는 것도 있다라는 거. 물론 이 오곡을 잡곡들을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 하얀 연기가 날 정도로 볶은 다음에 식혀서 믹서기에 갈아주는 게 정석이지만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오곡 파우더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님이 어머님이 요리 연구가신데 땡땡땡땡이라고 아, 말씀 주셨습니다. 네, 자 뭐 농담입니다. 네, 오곡 고르는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콩은 껍질에 윤기가 나고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고요. 팥은 붉은색을 고르되 팥이 손상되지 않고 kop질이 얇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수는 둥글면서 붉은 속껍질이 남아있는 것이 좋은 수수고요. 마지막으로 조는 무게가 가볍고 납작한 모양이 좀 좋고 기장, 기장 지정 이제 지방 따라 말하는 게 좀 다른데 네. 배꼽 부위쯤에 있는 반점이 또렷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곡이라 재료가 많아 고를 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상태가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한번 듣고 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다시 검색할 때도 맞아 이거라 그랬어. 요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 다 보려면 너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검색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훈 팀장님이 한번 쭉 얘기를 해주시면 다시 검색을 하더라도 맞아 이거였어 이렇게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쭉 듣고 나서 검색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르는 방법 알려주셨고요. 자 그럼 끝으로 보관법도 알려주셔야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곡이나 잡곡은 햇빛에 노출되면 잡곡에 금이 가고 녹말이 빠져나와 맛이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는 저온의 장소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 냉장고 이렇게 잡곡 모드, 곡물 모드 선택해서 보관하신 분도 최근에는 맞아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잡곡 보관은 나무 소재 쌀통이나 잡곡통 또는 밀폐 용기에 잘 담아 습기 방지제를 넣어 보관해 주시고요. 오곡밥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잘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분해서 냉동해 놓을 경우에는 평소 식사할 때마다 꺼내서 해동 후에 먹으면 또 간단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드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빨리 가서 속상한 주디에게 다음 주 수요일에 오는 정월대보름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신 이동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품목의 물가 정보를 비롯해서 다음 주 정월대보름 앞두고 오곡밥, 오곡 라떼 레시피 그리고 오곡의 보관법까지도 살펴봐 주셨어요. 한국물가정보의 이동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